안녕하세요. 저는 제브로라고 합니다. 기출만으로 70점 과에 11년 이에 회로 이론 제어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보시면은 이거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B 플러스나 뭐 B로 적어 놓은 거는 일단 저희는 70점을 목표로 하니까 굳이 안 푸시고 답을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특정 방정식이 나오면은 이거는 단답형으로도 나오니까 이건 답을 암기해도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시야 준수는 뭐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잖아요. 동방신기에. 그래서 시야 준수는 그리고 소 스윗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소 스윗한 사람이다. 소 스윗까지 이것까지 암기를 하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일단 다 암기를 하신 건데 문제는 이제 푸는 게 문제죠. 하여튼 시야 준수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다. 시야 준수는 영원하다. 이건 암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다른 데 그냥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같이 암기를 해서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푸실 분은 시간이 되시면은 풀려고 해보시고 그래서 C 부분은 so 스윗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A는 그대로 온 거예요. 0이 0으로 왔고 1이 1으로 왔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으로 왔고 그 다음에 4는 4로 왔고 그래서 이 중간에 마이너스도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각각 빼주는 겁니다. 각각 S 0 빼주고 0 1 빼주고 0에서 마이너스 3 빼주고 S에서 마이너스 4 빼주고 빼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S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주는 거니까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4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S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게 플러스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 처음부터 마이너스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쪽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 앞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 부분을 곱해줘 가지고 오른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풀어서 써 보면은 푼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밑으로 가지고 내려왔어요.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서 S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S가 되고 마이너스 4S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이랑 3 곱해주면은 뭐 3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까지 하면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냥 플러스 3.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푸실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연습을 하셔서 푸시고 아 이거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이 뭐 시야 준수는 영원하다 뭐 솔수만 외우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또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것까지도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2.5단계는 정도는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시야 준수는 영원하다. 이거는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보시고 시야 준수는 영원하다. 이건 암기를 하세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선택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풀 수 있으시면은 푸세요. 아니면은 그냥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다음 62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낼 수 있는 범위에서 굉장히 쉬운 걸로 냈는데 보시면은 신호 흐름 선도를 물어봤는데 신호 흐름 선도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위에 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프가 이런 루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G2도 있고 G1도 있는데 원래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곱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면은 그냥 플러스가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그래서 위에 부분에 G1 더하기 G2 그다음 1 마이너스는 그냥 들어가야 되고요. 이건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마이너스 된 뭐 나중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플러스를 해주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긴 써주세요. 써줄 때는 그냥 다 써주세요. 1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G1, H1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분모 부분은 루프가 들어가는 거고 위에 합인데 이게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면 곱하기예요. 근데 별개로 있기 때문에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3번 보시면은 특정 방정식이 있네요. 근데 제어기에 안정될 K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안정이 되려면 부호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든지 뭐 전부 다 플러스든지 근데 마이너스인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플러스인 것 같아요. 이것도 플러스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 형태의 2K-1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려고 하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K의 범위니까 K가 어떻게 이 두 개를 곱해줬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지만 플러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 이게 하나의 묶음이고요. 여기에 범위에 보면은 이 K의 범위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이거랑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랑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두 개를 어떤 2에다가 곱해주는 값이 0보다는 일단 커야 되고요.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2분의 1이 이 2분의 1이 들어가면은 1이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이 들어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2분의 1 이하면은 무조건 불안정하고 K에 보면 2분의 1보다는 크면은 어떻게든 얘가 이 부분에서도 다시 보면은 얘가 어떻게든 2분의 1보다는 크면은 정답 뭐 양수가 나오잖아요.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양수가 나오니까 정답은 K는 2분의 1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 형태가 아니라서 이거 분수 형태면 분수 형태를 좀 써주시면 미리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옆에서 써주시면 미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K는 2분의 1보다는 커야 돼요. 이건 무조건 크다는 의미니까 크다 같다가 아니고 이상의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크다니까 크다의 개념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좀만 생각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난이도는 C로 보시고 62번이나 63번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4번을 보시면 논리식 뭐 A바 플러스 B바 그리고 곱하기 C바가 있네요. 근데 같은 논리식이 있대요. 근데 이게 하나를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드모르간의 정리가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난이도는 C예요. 어렵진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드모르간의 정리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전체에 뭐 A 더하기 B 바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바를 없앤다고 치면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바가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분리된다는 개념으로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A 곱하기 B가 있는데 전체 바가 있죠. 이거를 분리시킨다고 생각하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바가 있는데 이 바를 분리시킨다고 생각하시면은 부호가 플러스에서 곱하기로 그다음에 곱하기는 플러스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로 보셨을 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게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졌을 때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곱하기잖아요. 곱하기가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하나를 묶으려고 하면은 하나로 바로 묶고 그 다음에 그냥 기호가 곱하기에서 플러스로만 변경이 되면 되죠. 근데 이게 또 하나의 묶음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랑 또 부호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 바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곱하기로만 되면 되겠죠. 이게 드모로 간의 정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곱하기나 뭐 더하기가 반대로 변경되면서 바가 분리가 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가 분리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건 거꾸로인데 바가 붙으면서 부호가 변경된 거죠. 이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역으로 된 건데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조금만 이건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4번 난이도는 C예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정리를 이용하는데 드모르간이 뭐 우리가 중요한 사람 이분이 중요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이 형태에서 바는 전체 바가 뭐 분리가 되면은 플러스가 곱하기가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가 플러스가 된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바가 그냥 바로 분리가 되면은 곱하기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곱하기로 변경이 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난이도는 쉬고 뭐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65번 하나 암기를 할게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답만 암기한다고 해도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암기를 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목을 한번 보시고 자기 이제 목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목기둥을 한번 제조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목기둥을 제조하는 뭐 제조제가 있다. 그래서 목기둥 제조제만 외우면은 이런 문제는 그냥 다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준 입력과 제어기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라고 물어봤어요. 기랑 제 사이가 뭐가 있나요? 둥 있잖아요. 동작 신호.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기둥 제조제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기둥 제조제. 어떤 식으로 왜 목기둥 제조제냐면은 한 번은 한 두 번 정도는 보시긴 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뭐 목표값 있고 기준 입력 있고 동작신 있고 제어 요소 있고 조작량 있고 제어 대상이 있는데 그냥 목기둥 제조제라고 외우면 되죠. 앞글자만 외우면 돼요. 왜냐면은 나올 때도 이 앞글자 그대로 나와요. 이건 틀리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어 요소에 조절부랑 제어 요소에 조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조절부랑 조작부 이거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어 요소에는 조절부랑 조작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목기둥 제조제로 목기둥 제조제 이런 기준 입력이랑 뭐 제어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는 목기둥 제조제인데 기준 입력이랑 제어 요소의 중간에 들어가는 신호는 동작 신호잖아요. 이게 넣어놨으니까 어떤 표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거. 이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암기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만약 문제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암기할 게 있으면 암기를 하시고 이 제어 요소에 들어가는 게 조조가 들어간다. 이 조조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조조는 뭐 한 문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니까 조절부랑 조작부가 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목기둥 제조제로. 그래서 65번도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C입니다. 66번은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고유각 주파수가 나오면은 루이라고 이 형태를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이가 많이 있긴 있는데 또 여기도 이가 다 있으니까 루이라고 좀 연상을 하셔가지고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각 주파수는 루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고유각 주파수는 루이에요. 고유각 주파수는 이 형태일 때 루이에요. 6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보드 위상선도가 갖는 회로망에 어떤 보상기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물어봤는데 일단 정답은 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형태가 지금 진시황이 무덤같이 생겼잖아요. 무덤같이 생겼죠. 그래서 진시황이 무덤이라고 해서 진상보상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시의 의미니까 진상이 류준 시니까 업지 L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좀 충전이 됐다가 방전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진상보상기예요. 다른 푸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상 위상선도는 이 뭐 형태가 진시형 무덤이고 그리고 형태가 좀 충전됐다가 방전된다는 형태니까 진상보상기로 생각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68번도 실제로 완전히 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는데 분모가 일단 두 개예요. 분모가 두 개라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간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모가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분모가 하나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네요. 분모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일단은 3번, 4번은 아니니까 나가리가 할 수 있는데 Z 변환을 하면은 이게 Z 변환 형태인데 Z 변환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플러스여도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여도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게 지금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형태에선 무조건 3번, 4번은 찍으면 안 되고 분모는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모가 두 개, 이 형태가 되면 분모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형태에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Z 변환을 하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형태고 이 형태면은 마이너스가 된다. 근데 주의하실 게 무조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나가리니까 반은 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이 공식 아니, 이 풀이가 나오면은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된다. 이걸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암기를 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두 개는 아닌다고 생각하시고 두 개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를 찍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Z 변환된 걸 보시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1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건 이제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9번 볼게요. 69번을 보시면은 뭐 최종적으로 뭐 교차점을 물어봤네요. 교차점을 물어보면 교합이랑 뭐 교합이랑 교수 위에는 합이고 그리고 마이너스고 합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개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개수예요. 공식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래서 69번 보시면은 뭐 전체 뭐 극점 뭐 0극이죠.
영극이고 뭐 분자 분모라고 뭐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영극이죠. 그래서 극점 있고 뭐 분모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0점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주는데 반대의 개념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0이 되는 값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극점이랑 0점의 개념이 0이 되는 값이니까 0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넣은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 넣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S의 개수입니다. S의 개수인데 S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될 거고요. 다섯 개 그대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S가 하나, 둘,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거는 답을 암기하시면 안 되고 푸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많고 답을 암기하시는 것보다 푸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답을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푸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그대로 넣을게요. 마이너스 1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들어가고 마이너스 4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빼기 하고 플러스 2 들어가고 플러스 3 들어가고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더하기랑 빼기까지 전부 다 계산기로 치기 때문에 저희 뭐 수학을 하려고 지금 이거 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수만으로 웬만하면 다 풀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0번을 보시면은 뭐 크기와 위상각 나오고 극좌표에 그린 뭐 이 궤적을 표시하는 선도를 물어봤어요. 근데 거의 정답은 이런 거의 류는 근궤적인데 이게 나이키스트 선도예요.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좌표랑 크기 위상각 나올 때는 나이키스트 선도다. 크기 위상각이랑 극좌표가 나오고 궤적을 표시하는 선도는 나이키스트 선도라고 좀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물어보는 게 근궤적을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나이키스트 선도라고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1번 보시면은 71번도 이게 답을 암기하셔도 되고 뭐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는데 공식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A2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봤는데 2 곱하기 그냥 여기 i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30이에요. 이거를 뭐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30이에요. 그냥 계산 방식이. 그래서 요것만 그냥 5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뭐 2 코사인 30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곱하기 50 그 다음에 곱하기 5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8.66이라고 이 형태가 8.66의 8의 모양이잖아요. 보시면은 뭐 8의 모양이니까 그냥 8.66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하면은 5 루트 3이 나오는데 8.66이죠. 5 루트 3이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루트 3은 8.66이니까 5 루트 3이 나왔으면은 8.66을 바꾸시고 이 8.66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도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이 도출하는 방식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30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5만 들어가면 됩니다. i 자리에 5만 들어가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에요. 공식을 암기하셔도 되는데 답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은 공식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72번 보시면은 뭐 콘덴서가 있고 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을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우리 오메가 J는 2분의 1 그냥 뭐 제가 욕을 하고 싶어서 욕을 하는 건 아니에요. 2분의 1 씨발 자식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한 세트만 외우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 한 세트가 여기서 지금 한 세트만 외우면 좋겠죠. 근데 한 세트만 외우시면은 나중에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트만 외우지 마시고 세 개를 외울게요. 세 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은 천천히 볼게요. 뭐 집에 뭐 못난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LI 논팽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LI 논팽아. 집에서 계속 안 나가니까. 근데 좀 이제 더 안 나갔어요. 1년, 2년 안 나갔어요. 직장도 없어. 그러면은 오메가 L 2분의 1 LI 자시가라고 하겠죠. 근데 뭐 마흔이 돼도 뭐 서른 후반이 돼도 안 나가서 집에 안 나가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타쿠처럼. 그러면 LI 씨발 자식이라고 하겠죠. 세 개를 암기를 할게요. 근데 이걸로 풀 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만 들어주세요. LI 논팽아. 얘랑 연동돼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이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고, 얘랑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LI 논팽아랑 2분의 1 LI 자시가 2분의 1 시발 자시가. 여기서는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어차피 계속 풀 거니까 LI 논팽아 2분의 1 LI 자시가 2분의 1 시발 자시가. 이거는 뭐 여기니까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I 논팽아부터 LI 자시가 LI 시발 자시가 세트다. 세 개 세트다. 세 개 세트는 이거 그냥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을 하자. 다른 우리 뭐 기계에서 나오는 어려운 공식보다는 쉽잖아요. LI 자시가 2분의 1 LI 뭐 LI 논팽아 LI 자시가 LI 시발 자시가. 뭐 그냥 쉽게 암기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풀어볼게요. 오메가 J 2분의 1 시발 자시가 이 공식만 쓰면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C잖아요. C를 봤을 때 C 부분을 빼주고 다 넘겨주면은 2가 위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어차피 밑으로 내려가니까 없어질 거고요. 2가 그대로 2가 넘어갔으니까 2 곱하기 뭐 J죠. 그 다음에 V 제곱은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V제곱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항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2가 이항을 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줄이잖아요. 9 곱하기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2가 간 거고 그 다음에 V가 300이네요. 300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근데 주의하실 게 지금 물어본 게 마이크로 패럿이에요. 최종적으로 정전 용량이. 근데 우리가 요 계산에서는 그냥 패럿입니다. 패럿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패럿, 미리 패럿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6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패럿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9 곱하기 2 하고 300에 제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곱하기 10에 6승을 해줘야지만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안 해줘도 뭐 2자가 나오니까 대충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I 논팽아, 그 다음에 LI 자시가, 그 다음에 시발 자시가. 네, 이것까지는 뭐 제가 요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3번 한번 보겠습니다. 73번 보시면은 뭐 무해형 조건일 때 Z0를 물어봤어요. 근데 Z0를 물어봤을 때 이 형태이거나 뭐 YG나 뭐 GY 뭐 GY 뭐 GY로 외우셔도 되고 YG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는 편하게 이 세 가지 형태가 나와요. 근데 전부 다 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무효형 조건일 때는 C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GY가 없잖아요. GY가 없으니까 RG도 없고, RG는 직류일 때 RG의 형태로 나오고요. 직류 RG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GY는 YG, 그냥 기본적인 형태, 여기서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형태가 GY인데, 무효형 조건일 때는 아저씨는 LG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를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C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GY고 RG인데, 설명만 한번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요래서 이렇게 된다. 일단 GY가 기본인데 GY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G가 R 더하기 L이 형태가 되고, 뭐 Y는 G 더하기 C의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저씨는 LG 팬이니까 R은 뭐 위에는 GL이 되고 C 이렇게 이항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R 대신 이 자리에 그대로 GL이랑 뭐 C가 그대로 들어가면 플러스 L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 이거를 분해를 할 수 있어요. 분해를 하면은 G랑 C가 약분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LC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안 되죠. 이게 이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는 건데, 요거는 요 형태에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는 건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되고, 그냥 한번 그냥 설명만 드린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해용 조건일 때는 C가 밑으로 들어가서 L이 되는 거고, C분의 L이 되는 거고, Y분의 Z가 되는 거고, 일반적인 이게 기본 형태예요. 제자로는. 근데 직류일 때는 RG만 남는 겁니다. RG. 아저씨는 LG 펜인데, 여기서 제자로일 때는 RG가 남는 거고, 직류일 때 여기선 교류잖아요. 일단 무해용 조건일 때는 LC가 남는 거고, 아저씨는 LG 펜에서 영대에서 LC가 있고 RG 한꺼번에 좀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요것만 나올 수도 있고 요것만 뭐 당연히 한 문제씩 이게 하나씩만 나오겠죠.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 형태고 이게 무해용 조건이고 그다음에 직류일 때는 RG 아저씨는 LG 펜인데 어떤 걸 하나를 암기하셔도 나머지는 아저씨는 LG 펜을 아시면은 푸실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74번 보시면은 뭐 기본 공식으로 풀긴 하는 건데 일단은 답은 1, 2 와라 해가지고 1번입니다. i는 r분의 v고 그 다음에 p는 i제곱 r로 푸는 건데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i는 r분의 v인데 뭐 그러면 r은 i분의 v겠죠. 보시면은 r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v가 10이고 그대로 왔어요. 그 다음에 i가 1이니까 10이겠죠. 10인데 r이 10인데 r이 지금 기본적인 가변장의 r이 5래요. 근데 전열기에 저항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 더하기 5니까 그래서 전열기의 저항 R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I를 계산하면은 지금 가변저항이 이게 가변저항인데 가변저항이 5였을 때 가변저항이 5였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15였을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I는 R분의 V인데 다시 보시면은 가변저항을 15로 바꿨대요. 5였는데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당연히 10 나누기 50이겠죠. 10 나누기 50 하니까 0.5가 됩니다. 0.5가 돼서 이 시금 15일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15로 바꾸고 전열기를 4초 동안 중요한 게 아니고 15로 전열기 와트는 어떻게 되는가 전열기에 소비되는 그래서 보시면은 0.5가 되고 0.5의 제곱 곱하기 5 그래서 1.25가 되는데 이거 쉽다고 생각 안 해요. 기본 공식을 사용하는데 P는 I제곱 R이 있고 그래서 I는 R분의 V가 있는데 쉽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1, 2, R를 외우시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 이 정도 풀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헷갈려요. 저도 이게 실수 안 하고 넘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뭐 푸셔도 되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푸셔도 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이건 기본 공식인데도 좀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몇 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75번 갈게요. 75번 보시면은 뭐 오상이 있는데 위상차는 몇 도인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파이 한 개, 두 개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 한 개, 두 개, 파이 한 개, 두 개. 근데 요거 하나만 여기서 나왔다고 해서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파이 한 개, 두 개인데 크기차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크기차도 뭐 2사인 파이 n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2사인 파이 n, 2사인 파이 n, 2사인 파이 n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공식이 헷갈려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공식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둘 다 넣어보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한번 풀어볼게요. 오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파이는 여기서 3.14가 아니고 180입니다. 파이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180이거나 3.14인데 여기서는 3.14일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은 90을 넣으셔도 돼요. 예, 생각하신 대로. 네. 90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그거는 요 기본 공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크기차도 한번 볼게요. 2sin 파이 n. 크기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삼상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선이랑 뭐 상 간의 전압 차이를 물어봤을 때
삼상일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 크기 차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인 넣고 우린 삼성을 많이 쓰게 되니까 180이고 여기도요. 3 두면은 루트 3배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루트 3배가 이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공식은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이면 육상도 나와요. 육상도 나오기 때문에 육상은 1배 차이 나는 거죠. 선이랑 상이 크기 차이가.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실 때 이 두 개를 같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한 세트로 파이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이 사인 파이 n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크기차, 이건 위상차고 위상차 크기차를 안 해줘도 되는데 이 두 개 공식을 알고 계셔야지만 두 개를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6번 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떤 파형의 라플라스 변화를 하래요. 넘길게요. 라플라스 변화를 하라는데 이 사람이 좀 시험관이 좀 약간 좋은 출제위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t가 있잖아요. t가 있으면은 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하려면은 t에 n승이 들어간 아니 뭐 1승이든 뭐 2승이든 지금은 그냥 없죠. 1승인 거죠. 0승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n 부분에 지금 얘가 1승이니까 얘를 1승을 그대로 보면은 여기 1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t는 t 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 t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n승 플러스 1이 되니까 n은 1이니까 그죠? s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 형태에 뭐가 있나요? 4번밖에 없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 형태는 2승 나오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s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푸세요. 그리고 77번도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고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번 회차는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약간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과 같은 회로의 전달함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밑에는 입력이 들어가는 거고 위에는 출력이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이 입력인 거고요.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라고 i라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L 더하기 R 더하기 C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반대쪽이니까 C겠죠. 근데 보시면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L은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이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LS라고 써줘야 되고 C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CS분의 1이 돼야 됩니다. R은 그대로 R이고요. LS 그 다음에 C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니까 입력 더하기니까 LS가 되는 거고요. L은 그 다음에 R은 그냥 R이고요. 그 다음에 이 C 부분은 CS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출력 부분에 CS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CS 왜 그러냐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분수 형태를 싫어해요. 이 자체가 분수 형태지만 여기서 분수에 분수가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CS를 곱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CS 이런 형태니까 약분이 되니까 얘는 1이 되겠죠? 1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네, 다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다도 CS를 곱해주니까 RCS가 될 거고요. RCS 다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도 CS를 곱해주니까 얘는 1이 되잖아요. 1이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더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1이 될 거고 맞네요. 그 다음에 LS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CS를 해주잖아요. CS를 해주면은 LCS의 제곱이 되겠죠. S 곱하기 S는 제곱이니까. S 더하기 S는 뭐 2S겠지만 S 곱하기 S는 S의 제곱이니까 LCS의 제곱. 다 LCS의 제곱인 것 같네요. 근데 이거는 분자를 물어본 거예요. 너 분자 풀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분모가 다 똑같았는지 몰랐어요. 다 풀어봤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입력이랑 출력 부분 근데 더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LS의 뭐 형태를 갖춰줘야 된다. 근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밑에를 보시면은 LS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CS는 꼭 나오니까 RCS 나오면은 LS 그 다음에 CS분의 1이 돼야 되는구나. C가 이 분수 형태가 돼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쉽게 내준 거예요, 지금.
네, 78번 보시면은 직류를 공급하는 뭐 RC 직렬혈의 회로의 시정수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직류가 나오고 RC가 나오면 직렬회로다. 그럼 직렬이라고 직렬회로다. 직류가 나오고 직렬회로다. 그럼 직렬로 그대로 RC. 정답은 4번. RC 직렬회로 나오면은 직류를 공급할 때 시정수 물어봤으면은 그대로 RC, 그대로 직렬이니까 그대로입니다. 직류. 그다음 79번 보시면은 전류원의 뭐 내부 저항 간의 뭐 관계가 맞는 것을 물어봤네요. 클수록 이상적입니다. 전류는 전류원을 물어봤을 때 저항은 클수록 이상적이에요. 전압원을 물어봤을 때 저항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뭐 류클 앞 작이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요거까지 암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류 쪽은 저항이랑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압 쪽은 저항이랑 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원은 저항이 클수록 그 이상적이고 전압원은 저항이 작을수록 이상적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몇 번 보시면은 충분히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굉장히 쉬워요. 보시면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직류예요. 직류. 이 회로에 전압을 가할 때. 근데 우리가 S는 F가 들어가고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오메가 J, 오메가 C, 오메가 뭐 C분의 뭐 1, 뭐 이렇게 오메가가 들어가는데 보시면 L이랑 C에는 오메가가 보통 들어가요. 근데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해서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해서 주파수가 들어가는데 직류면은 주파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파수의 개념이 교류니까. 그러니까 이 S가 사실 오메가 뭐 J 오메가 뭐 C J 오메가 뭐 L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이게 S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S라는 개념 안에 F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직류는 F가 0이에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S가 위에서도 뭐 오메가를 쓰지 않고 S를 썼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가 0이 된다. 결론적으로 S에 뭐 오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2파 F가 들어가기 때문에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5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곱하기이기 때문에 5 뭐 나누기 5 뭐 20 나누기 5 하시면 안 돼요. S 없어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1이랑 20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Z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R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 V를 물어봤잖아요. 전압 V. 근데 I는 그대로 10 들어갈 거고요. V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20이 들어가는 거죠. 20은 뭐 저희 뭐 풀어서 하면 이렇게 이게 들어간 거지만 그러면은 뭐 계산기 안 쳐도 200이죠 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S가 0이 들어가는데 5도 없어지는 거예요. 0이니까 0 곱해줬으니까 요거를 헷갈려 하시면은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S 부분에 다 곱하기는 다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